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나눠주신 방산주에 대한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두 번째 시험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네, 차트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만에 210% 급등한 종목인데요. 이후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최고가 자리를 높여갔던 종목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장중 역대 처음으로 10만 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내용일까요? 문제지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장중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3,500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한미 무역 협상 핵심 키로 부상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정부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민간조선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함께 미국 선박 건조, 유지, 보수까지 한국에서 미리 처리를 해주기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일단 오늘장의 경우에는 섹터로 보면 기자재단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동성 화이텍의 경우에는 13%, 그리고 한국카본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엔진주까지 모두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기자재단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지만 앞으로의 경우에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 가시화가 된다면 대형 조선주로 수급 옮겨갈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 역시도 H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세 협상이 된 이후로도 조선주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그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조선주의 전망 차트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올해 조선주의 전망을 올해 말까지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게, 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주실지 몰랐는데 월마다 끊어서 좀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언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려주신 건지 한 번씩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 그려주신 그 모습을 보면 일단 8월, 9월까지는 상승 후 약간 횡보, 그리고 조정, 그리고 연말 돼서는 다시 상승. 이런 그림이네요. 네, 사실 이제 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표현을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어쨌든 이 방산과 이 조선에 대한 콜라보를 제가 보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HA중공업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8월 1일에 관세 기한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조금 더 부각된다라 그러면 단순히 이 단기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죠. 기대감의 주가가 또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또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또 기대감이 또 시장의 또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에 대한 마진 우려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K조선에 대한 수준은 끊임없이 글로벌 시장을 잡아줄 것이다. 좀 이렇게 요약 아닌 요약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조선업에 대한 방산,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이 관세의 기대감,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해군 함정에 대한 방산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HD현대중공업, 뭐 HJ중공업 이런 방산과 좀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이 미국으로 떠나서 관세 협상에 의해서 힘을 좀 실어주겠다.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오션 조선 쪽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이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또는 고점에 대한 단기 과열 구간을 좀 해소해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후에 이 8월 달에 기대감이 올랐다가 이후에 좀 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결과적으로 이 미국과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조선업에 대한 카드를 꺼냈을 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결과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조선소를 설립하고 거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든가 뭔가 신규 이렇게 뭔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은 나오겠지만 해당 기업에는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수주를 받고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고 건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또
마진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마진의 하락과 재무 부담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모멘텀은 그렇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열어놓는다라 그러면 어쨌든 미국과의 조선업에 대한 협력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저는 좋다라고 보여요. 물론 이 또한 이 결과물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뭐 라이센스라든가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로 적용을 시킨다라 그러면 뭐 우리 기업들도 마진에 대한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또 잘 협력이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는 좀 더 우상향 차트를 좀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선주에 대한 뭐 단기 과열의 차익 매물이라든가 단기 뭐 마진에 대한 이제 우려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모멘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뭐 하반기 동안 어떤 추가 소식이 들려올지에 따라서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이 차트는 요동을 칠 수는 있겠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이 시작점과 끝점이었는데 우리 성하준 매니저는 어쨌든 시작보다는 끝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슬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역시나 조금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을 할 거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관세에 있어서 조금 많이 회피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 떵떵거릴 수 없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단연코 이제 조선이 당연히 1등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조금 많은데 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뭐 일감을 줄 리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이지만 결국에 이제 고부가 가치 중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따른 뭔가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이제 지수가 크게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조선업 역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부침은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조정에 좀 불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12월까지 봤을 때 일단 추세 자체는 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530만 주 이상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이제 150만 주 이상 지금 여전히 이제 개인들만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나 방산 쪽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매니저님께서 너무 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규모 자체는 뭐 굉장히 좀 큽니다. 550조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인 것 같아요. 뭐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조선업을 살릴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있어서 어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조선주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좀 계속적으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또 인수한 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협력이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가장 큰 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시 항상 중장기적인 어떤 분할 매수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자재 쪽이 조금 핫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정 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꽤 이득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률을 더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